오늘 문화전쟁을 주제로 해서 세미나를 하는데 어쩌면 오늘이 이걸 가지고 토론하기에는 딱 좋은 날일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정말 황당한 뉴스를 다 봤습니다.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이 무죄라는 걸 우리는 봤습니다. 이거 뭐 복잡한 얘기할 거 없습니다. 사법부가 좌빨들한테 탈취당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론이 나왔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론의 여지가 없을 줄 압니다. 그럼 오늘은 뭐냐? 사법부라는 진지가 탈취당한 거는 물론이고 그것보다 더 큰 개념, 언론, 교육, 문화라고 하는 저는 이걸 3종 한 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언론, 교육, 문화 3종 한 세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세미나가 끝나고 제가 한 얘기 중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지만 다 까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입력시켜도 오늘 제 발제는 성공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 교육, 문화는 3종 한 세트다. 우리가 지금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건 이걸 되찾아오자고 하는 싸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제가 쓴 발제문에 대한민국 대청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에 공감 안 하실 분은 한 분도 없을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배경에는 여러분이 이제 맨날 생각을 할 겁니다. 지난 40년, 30년 동안 대한민국이 우리가 젊었을 때 알던 대한민국하고 너무나 달라진 나라가 됐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매일매일 할 겁니다. 매일매일 하는데 이걸 되찾아오는 작업이 바로 문화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문화전쟁이란 말이 결코 어렵지 않다는 걸 재화하게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큰 원칙 10가지를 정리해서 10계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종교적인 뜻은 아니고 큰 원칙이라고 하는 상수적인 말보다 좀 위력 있는 말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문화전쟁은 낙동강 전선 싸움이라고 하는 말로 잡았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듯이 대한민국은 말기암 4기 환자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드린 발제문 21쪽을 보시면서 맨 밑에입니다. 저랑 같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성공한 나라에서 마치 국가 자살로 향해 가는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그냥 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자, 문제는 이게 제가 여기 주최 측에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게 조영래 변호사회관 10층이 조영래 홀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걸 알고 저 이번에 알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이 들어오는 입구에 써있던 문구를 여러분이 보셨을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습니다. 정의의 붓으로 인권을 쓴다. 조영래를 찬양하는 얘기일 줄로 압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아는 상식을 재확인하겠습니다. 사기 협잡의 붓으로 가짜 신화를 썼다. 완전 사기 협잡입니다. 조영래가 했던 제일 큰 작업은 왜 변호사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한다고 얘기하고 심지어 며칠 전에 죽은 서울시장 박원순이 그 친구 박원순이가 저하고 동갑입니다. 제가 젊어 보이죠? 어쨌든 그 젊은 놈이 조영래를 존경해서 변호사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저랑 같은 학번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친구를 얘기할 때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박원순뿐만 조영래에 속은 사람, 조영래의 가짜 신화에 망조든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박원순이, 그 다음에 조영래 사무실에서 인턴을 했다는 게 자랑인 이재명이도 있습니다. 제가 발제문에 써 있습니다. 그걸 나중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조영래를 좌빨의 원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영래가 썼던 가장 큰 업적은 노동운동을 했고 청계천에서 분신자살을 했다고 하는 전태일의 평전을 쓴 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 나라가 조영래를 가지고 영웅시를 합니다. 참 환장하겠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지금 대한민국 중고등학교 도서관에 가장 많은 책이 들어가 있는 게 전태일입니다.
이게 이 나라에 문화전쟁을 해야 되는 이유를 상징을 합니다. 이걸 썼던 조영래는 제가 아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조영래는 바보입니다. 경기구를 나온 천재라고 하는데 아이 참 가소로워 죽겠습니다. 진짜 경기고 출신 이 자리에도 계실 줄 알지만 학교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된 신화에 매몰되어 있다는 걸 재확인해야 됩니다. 그런 조영래가 멀쩡한 지식인이 전 아니라고 봅니다. 변호사를 포함해서 박원순이 이런 친구들이 추앙할 무리가 절대 아닙니다. 조영래가 왜 바보냐면 그 친구가 조영래가 죽기 전에 책에다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22페이지 중간 밑에 있습니다. 사회주의권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폐암 말기로 죽었습니다. 사회주의권은 이제 끝나가고 있는데 우리 젊은이들은 심지어 내 말까지도 믿지 않고 있다. 자기가 좌빨 얹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미 조영래의 신화를 잘못 받아들인 젊은이들이 운동권으로 무럭무럭 커나가는 게 90년대 초의 상황이었습니다. 조영래가 이렇게 얘기한 건 제가 볼 때는 첫째, 머리가 나쁘거나 둘째, 무책임하거나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조영래 홀이라고 하는 걸 변호사들이 부끄러워서라도 간판을 떼는 게 저는 문화전쟁이 성공하는 어떤 시그널이 된다고 봅니다. 제 말에 대해서 공감하는 박수를 한번 쳐주시죠. 자, 이 조영래 얘기 좀 더 할까요? 제가 최근에 봤더니 지금 제일 국민적 관심사가 뭡니까? 헌재 아닙니까? 헌재. 거기서 저번에 한덕수 총리에 관한 그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 했을 때 유일하게 인용을 했던 헌재 재판관 정계선을 우리는 압니다. 그 정계선이도 알고 봤더니 조영래 신화에 망조던 여자입니다. 1968년생이고 충청도가 고향인가 그런데 이 여성이 대학 다닐 때 원래 의대로 들어갔답니다. 그러다 전태일 평전을 읽고 조영래가 쓴 이걸 보고서 야 내가 가야 될 길은 의대가 아니고 법대다 라고 그래서 다시 재입학을 합니다. 머리는 좋았던 모양인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혼돈을 창출하고 있는 가장 진앙지가 헌재인데 그 안에 딸이 두고 있는 정계선이라는 여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 없죠. 그 여성을 망조들게 한 것도 바로 조영래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재 앞에서 우리가 떠들어야 될 이유는 너무도 많지만 거기 정계선은 좀 망조던 여자라고 봅니다. 그만큼 이 조영래가 대한민국 현대사에 끼친 해악은 너무도 크고도 넓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합니다. 문화전쟁 1계명은 낙동강 전선 싸움인데 바로 이 자리가 낙동강 전선 밀려있는 우리 문화전쟁을 선포하기에 딱 좋은 진지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화전쟁 2계명 이거 제가 썼는데 제가 잘 썼습니다. 즉흥적으로 썼지만 여러분이 머릿속에 집어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좌빨은 본래 자연 상태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좌빨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왜 그러냐면 조영래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를 얘기하고 소수자에 대한 배려를 얘기합니다. 그건 뭐 사람의 기본 성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좌빨로 흘러갑니다. 그러면 자유우파는 뭐냐? 그렇게 좌빨이 망친 세상을 바라보면서 절치부심을 합니다. 야, 세상이 이렇게 가서 되겠냐? 그래서 23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거기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자유우파는 뭐냐? 그런 좌빨들의 창고를 지켜보면서 저대로는 안 된다. 는 인식 아래 분노하고 각성하며 지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거기에 성공하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한마디로 좌빨은 문외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는 게 맞다고 하는 섣부른 정의감에 취해가지고 흘러가고 있고 공부도 안 합니다.
물론 좌파들이 책은 더 많이 보지만 그 쓰레기 같은 인문학 공부해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전쟁을 선포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등 좌빨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을 망쳐왔다. 그래서 아스팔트 우파가 만들어지고 그걸만으로도 안 되겠다 하는 각성 속에서 드디어 문화전쟁까지 일단 구호는 얘기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거 굉장한 겁니다. 진화가 지난 30년 동안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자리를 자축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문화전쟁 3계명을 저는 문화전쟁론의 원조는 미국이라고 잡았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전쟁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이 생뚱맞게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고 전 지구적 관심사입니다. 이게 뜨거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작업이 가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24페이지 문화전쟁 4계명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은 지금 뭐냐? 대한민국은 지금 뭐냐? 지구촌 문화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 나라가 지금 최전선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문화전쟁이 가장 뜨겁게 한판 붙고 있는 나라는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2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패러그래프를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건 반대한민국 세력의 반대한민국적 문화 세력의 범람이다. 그리고 이렇게 좌빨들이 언론 교육 문화라고 하는 걸 다 탈환하고 걔네들이 탈취하고 있는 거는 역사적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남노당과 김일성 세력의 부활을 뜻합니다. 옛날에 쫓겨난 줄 알았던 남노당과 김일성 세력이 지금은 문화예술과 지식정보의 영역으로 몸을 바꿔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이 그 밑에 있습니다. 그 결과 쟤네들은 지금 사회 각 부문에서 좌파적 가치를 견고하게 헤게모니를 구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그 가치에 매일매일 노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방사능 낙진보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교육, 문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 그 밑에 나옵니다. 누구 말대로 적화란 뭐냐? 인민군 분합발 소리와 함께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50년대가 아닙니다. 세계가 바뀌었습니다. 외려 국민들이 그럴싸한 좌파적 가치에 노출되는 과정인데 이게 부드럽다, 달콤하다 이런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 젊은 애들이 이 부드럽고 달콤한 얘기에 속아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2030이 나왔다고 우리가 잠시 좋아하지만 우리가 한 역할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소수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절치부심하셔야 됩니다. 희낙락했다간 큰일 납니다. 자, 문화전쟁 5계명으로 넘어갑니다. 5계명. 오늘 자리에서 아까 제가 언론, 교육, 문화가 3종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 또 기억해 둘 게 나왔습니다. 안토니오 그람시라고 하는 이탈리아 공산당의 천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이른바 진찌론이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언론, 교육, 문화에서 그 진찌를 우리가 잡자. 그래서 옛날 마르크스 레닌이 했던 그런 방식으로 정치 폭력 투쟁식으로 공산주의 미래가 올 것 같지 않다. 언론, 교육, 문화를 잡아서 그걸 통해서 세상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 보자고 얘네들이 아주 작심을 합니다. 지금 안토니오 그람시의 꿈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서 무럭무럭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 실체를 안다면 끔찍합니다. 저는 조금 그 내막을 안다고 잡으라고.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오늘 재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가를 제가 발제문에 썼습니다. 저는 명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꼭 10년 전에 펴냈던 단행본 교과서를 배화하는 마르크스의 유령들이라는 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김철홍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문입니다. 명문. 그때 당시 벌써 386 운동권하고 국사학계는 북한 역사책을 뺏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북한 역사책을 뺏기는 과정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가 능가했습니다. 대한민국 주사파는 평양 애들을 지금 뺨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런 증언을 한 사람이 제가 좋아하는 김초롱이라고 하는 교수입니다. 자, 김초롱이 한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 네 번째 줄입니다. 우리는 종종 남한의 역사 교과서 저자들이 북한의 역사 교과서를 보고 뺏겼다는 주장을 한다. 김초롱이가 볼 때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택도 없다. 뭐냐? 그거는 대한민국 국사학자들, 좌빨들을 모욕하는 거다. 그들은 뭐냐? 국내에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 이론을 습득했다 이미. 그래서 북한 역사책을 보지 않고도 북한 역사책을 능가하는 책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 그런 능력으로 이미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국사교과서가 완전히 새빨갛게 변했습니다. 해방 직후 일상기가 내려나자 성조기가 올라갔다. 뭐 이런 게 다 북한 역사책에서 뺏긴 것도 있지만 창의적으로 뺏겨서 지금은 이북애들이 보고 지금 저는 아주 기절초풍할 거라고 봅니다. 자기들은 대한민국처럼 잘 살고 싶다는 욕망이 99% 북한 애들한테 있겠죠. 근데 이놈의 나라에 미친 국사학자 포함해서 386 애들은 발광을 합니다. 이렇게 국사학자들의 100%가 이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책 김초롱 교수의 책이 나온 게 10년 전입니다. 그 이후 대한민국이 좋아졌습니까? 저는 좋아졌다는 징후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더욱더 나빠져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지르고 있는 비명소리가 문화전쟁입니다. 비참합니다. 우리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문화전쟁 6개명. 제가 조금 냉소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네.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려고 제가 일부러 힘을 줘서 얘기하고 있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금 울립니까? 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소리 들으니까 기분 좋습니다. 자, 문화전쟁 6개명으로 갑니다. 자, 문화전쟁의 원론은 다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현실로 돌아와야 됩니다. 제가 냉정하게 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은 문화전쟁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뺏기거나 아주 비참한 상황에 몰려서 지금 여기까지 몰렸습니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그래도 문화전쟁에 대한 초보적인 인식이 있었습니다. 조금 제가 원하는 수준의 10분의 1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꼼지락거렸습니다. 그거 하다 좌빨들한테 들켰습니다. 그래서 되통 묻어맞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블랙리스트 사건입니다. 그리고서 깨갱하고서 꼬랑지를 말고서 문화전쟁에 문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정권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었습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윤석열 정권이 3년 전에 출범했을 때 저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멀쩡하겠지. 덩치가 있는데 사람이 킹콩만한데. 그랬더니 직후에 취임 초기에 소설 쓰는 이문열, 영화배우 신영균 등과 오찬을 하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을 열심히 하겠다. 그러나 간섭은 하지 않겠다라고 헛소리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 개소리였습니다. 정부가 여러분들이 좌빨 문화투쟁을 할 때 정부 돈으로 여러분 봉창에다가 돈을 꽂아주겠다는 약속을 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돈을 줬으면 책임 있게 감독을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세금 낸 분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은 그런 데 대한 인식이 없었습니다. 시정에서 쓰는 말로 개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가장 엉터리 같은 역대 문체부 장관 중에서 가장 엉터리를 저 박보균이라고 뽑습니다. 박보균은 초대 문체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저랑 같이 중앙일보에서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할까요? 뻥뿌라였습니다. 뻥뿌라. 끔찍합니다. 제가 공격을 많이 했어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박보균이야 말귀가 어두울 수 있지만 문제는 인사권자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까지 왔다. 문화전쟁의 ABC도 몰랐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끔찍합니다. 저는 조금 오바를 하겠습니다. 오바를 해도 재밌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만약에 복귀를 한다면, 용산으로 다시 컴백을 한다면 오늘 하는 문화전쟁 이 세미나를 그대로 대통령실에서 주관할 걸 제안합니다. 오늘 이 자리 발제문 거의 그대로 나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나온 얘기를 더 증폭시켜서 국민적 지식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해야 됩니다. 그 전에 신문 방송을 통해서 떠들어야 됩니다. 우리 상황이 여기까지 왔다. 낙동강 전선까지 삐졌다.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고 어물어물하다 3년 동안 개판됐다. 역대 정부 이명박 박근혜도 실수했다 하는 걸 처절하게 반성하는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자, 26페이지로 갑니다. 문화전쟁 7계명, 이른바 블랙리스트란 좌빨의 거대한 의무다. 이거는 아까 한 얘기에 반복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밑줄 쳐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얘기 중에 정말 키워드는 문화전쟁 8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실 때 다 까먹어도 잊으면 안 되는 게 언론, 교육, 문화가 3종 한 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이겁니다. 27페이지입니다. 백낙청을 모르면 우두머리, 좌빨 문화 권력의 우두머리 백낙청을 모르면 문화전쟁은 필패입니다. 필패.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여기다가 짧지만 간결하게 잘 집어넣습니다. 백낙청이 누구냐면 지금 원탁회의에서 숨은 좌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백낙청이는 서울대 영문과 교수로 하고 창작가 비평이라고 하는 개간지를 만들어서 대한민국을 그야말로 떡주물르듯이 주물렀습니다. 백낙청을 존경하지 않는 대학 교수 욕 좀 섞어도 되겠습니까? 개새끼도 한 말이 없습니다. 저기 제가 아는 교수분들 계시네. 백낙청을 존경하지 않는 지식인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 그 앞에 똥강아지처럼 그 앞에 굴복을 했습니다. 그 백낙청이의 무서운 실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백낙청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재명이 등단할 때 2년 전에 이재명은 대선에서 우리는 졌지만 김대중 이후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건졌다. 그게 이재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 이재명이가 민주당을 장악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좌빨들은 민주당보다 더 높은 지적 위험을 가진 거는 원탁회의라고 하는 걔네들의 모임이 있고, 그걸 좌지우지하는 게 백낙청이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백낙청이가 내년이면 창작가 비평사를 발행한 지 딱 60년이 됩니다.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하는데 60년 동안 문화 권력을 좌지우지했다? 백낙청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내버려둔 여러분들의 잘못입니다. 그런 개자식을 우리가 내쫓았어야 되는데 우리 인식이 미흡해서 백낙청이가 까부는 걸 용인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백낙청이는 아직도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반성과 참회의 자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전쟁 9계명은 제가 이렇게 잡았습니다. 백낙청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우리의 자유파의 백낙청보다 더 지적으로 우월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큰 백낙청을 10명을 만들자. How? 어떻게 할 거냐? 그거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그런 작업이 있어서 좌빨들을 압도하지 않는 한 우리는 문화전쟁에서 승리하기가 어렵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28페이지로 왔습니다. 시간을 마치면 되겠죠? 네. 자, 자유파 백낙청 10명 양성론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건 뭐 고려시대 조선주에 있었던 뭐 10만 양병설 이것보다 더 화급하고 뜨겁고 큰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문화전쟁 10계명은 28페이지가 그렇게 썼습니다. 지금 우리는 당당한 문화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그래야지 산다는 얘기로 잡았습니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가 복귀할지 아니면 저대로 찌그러질지는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정부한테는 그래도 약간 개전의 정이 없지 않습니다. 봐줄 만한 구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8페이지 중간 패러그래프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2023년 여름, 그러니까 지난해 2년 전 여름입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화, 인권의 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발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걸음만 나가면 됩니다. 반국가 세력은 민주화, 인권의 옷을 입는 건 물론이고 문화, 예술, 언론, 교육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무지무지하게 증폭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문화전쟁이 선포에 근사한 빵빠르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려면 쉽습니다. 문화전쟁을 선포하면 게임 끝입니다. 이걸 안 하고 어물어물하면 자빨들이 우습게 보고 다시 잡아먹으려고 할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이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조금 오바를 해서 말씀드린 건 일단 여기까지를 했습니다. 잘했습니까? 감사합니다. 들어가겠습니다.